마침 뭐 본부장 갑질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안철수 후보의 부인도 김미경 씨 삼김씨네요. 삼김. 예, 부인들은 삼김 전쟁인데 어쨌든 지금 김건희 씨가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엑스파일이다 뭐 줄리다 또 경력이 어쩌다 저쩌다 또 7시간 녹음 파일이다 무속 논쟁이다 이렇게 잇따라 나왔는데 그게 다 지금 무산이 됐어요. 리스크가 다 해결이 돼버렸어요. 해명이 돼가지고 사라져 버렸는데 김혜경 갑질록을 SBS가 그저께인가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혜경 씨의 의전 담당 그 비서였던 배모 씨, 그 사람을 도왔던 또 다른 이제 밑에 공무원이겠죠. 그 사람이 제보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뭘 했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 김혜경이 네. 이제 그 성남 시장 할 때 남편이 예. 그때는 이제 배모 씨가 수행한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배모 있잖아요. 예, 5급 비서가 아닌 5급 그때는 이게 사무가 아니네요. 7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게 성남 시장 할 때는 성남 시장은 이게 수행이 7급밖에 안 돼요. 예, 예.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5급이 되잖아요. 예. 5급이. 그다음에 이 배모 씨가 지금 이게 캠프에 핵심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되느냐면 성남시장 할 때는 김혜경 씨를 배모 씨가 직접 수행한 거예요. 예. 근데 이 공무원이 부인을 수행하는 거 이게 그 2016년에 그 행안부 지침에도 반하고요. 과거에도 이거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예. 공무원이 어떻게 그 부인을 갖다가 관용차로 계속 수행하면서 잔심부름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남시장 때도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에서가 되니까 배모 씨도 승진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가 5급으로까지 승진한 거죠. 지방 사무관이 된 거네요. 예. 그러면서 이게 계속 김혜경을 수행하고, 근데 그 밑에 이제 공무원, 자기 5급이니까 그 밑에 또 공무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게 A모 씨예요. 예, A 뭐 공무원 A모 씨. 이분을 다 시켜가지고 온갖 이게 그 김혜경이 잔심부름하고 뭐 약도 대리 처방해오고 전부 이게 시킨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A모 씨가 바로 이제 그 비서실 그만두면서 이번에 공익 제보 있잖아요. 예, 공익 신고를 해가지고 자기의 일과의 90% 이상, 90% 이상이 김혜경 씨 나는 개인 비서였다. 이렇게 폭로한 게 A모 씨고, 그다음에 이 배모 씨는 이제 막 큰일 났잖아. 이게 폭로가 나오니까. 그러면서 이게 A모 씨한테 전화해가 막 달래는 게 나와요. 거기 녹취록을 보면 배모 씨가 내가 다 잘못했다. 이렇게 달래는 것까지 녹취록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지금 녹취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그 팩트는 정확하다. A모 씨의 폭로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모 씨는 이제 5급 지방 사무관 됐으니까 자기 밑에 또 하나 뭐 하위직 공무원을 두고 그 사람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김혜경 씨 잔심부름을 하루 종일 공무원은 저리 제쳐두고 그거 시켰는데 거기 보니까 약도 대리 처방을 했다는데 이게 위법 아닌지 모르겠고 음식 배달도 뭐 해주고 또 집에 가서 냉장고도 또 이렇게 뭐가 없나 해갖고 채워주고 또 그 이재명 후보의 속옷 양말까지도 다 이렇게 부인이 해야 할 일을 이 사람이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 대리 처방 이거는 심각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우리 실정법 의료법 위반이에요. 근데 대리 처방도 이게 김혜경 씨만 해준 게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아까 장남도 퇴원 수속도 밟아주고 약을 이게 대리로 또 한 게 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약을 대리 처방 받으면요, 요거는 이제 그 약사도 처벌하고요. 그다음에 대리 처방 받은 사람도 처벌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걸 시킨 사람도 처벌합니다. 세 명이 다 처벌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혜경 씨도 처벌되고 장남이나 그다음에 그 A모 씨 있잖아요. 이 사람도 이게 처벌되는 거예요. 대리 처방 받았으니. 예. 그다음에 그 약사 있잖아요. 약사도 이게 대리 처방이 처벌됩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재명이가 전과가 지금 사범인데 부인도 이게 전과가 하나 생길 수 있는 이미 고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중대한 이게 실정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전에 이제는 옷을 벗었습니다마는 박찬주 대장 있었지 않습니까? 공관 뭐 갑질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은 뭐 대장 공관에 가서 이게 조금 뭘 좀 도와줬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어디 영창에까지 집어넣지 않습니까? 사병 영창에까지 대장을 예. 그랬는데 그것에 비하면은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제일 육군 대장을 박찬주 대장은요. 그렇게 공관병은 군인이고 2년 복무하는 거잖아요. 예. 물론 이제 군인도 뭐 완전한 사적인 일을 시키면 안 되지만 예. 그렇지만 이게 공간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관리를 해야죠. 이걸 가지고 전부 이게 엮어가지고 예. 엮어도 이게 너무 엮어가지고 갑질로 그냥 박찬주 대장을 공격하고 진짜 이게 영창도 보내고 했잖아요. 대부분 이게 무죄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때. 예. 근데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 7급하고 5급을 수행 비서처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7급을 수행 비서 쓰려면 이게 국회의원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격할 때 성남시장 할 때는 이게 국회의원급 의전을 여자가 예. 김혜경 씨가 받고 그 다음에 경기도는 5급짜리를 썼잖아요. 예. 이거는 이게 총리가 그걸 들고 다니는데. 총리가 5급 쓰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결국 이 총리급 의전을 받은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여기 방송할 때마다 옛날에 뭘 했습니까? 김혜경 씨의 그 별명이 성남시 경기도의 이멜다다. 맞아요. 제가 여기 몇 번 방송했잖아요. 이멜다 마르코스. 예. 필리핀의 그 마르코스 대통령 부인이 이멜다인데 예. 두 가지가 닮았잖아요. 이멜다가 실제는 이게 하원 의원도 하고요. 네. 시장도 하면서 이게 정치에 많이 개입했어요. 지금 이게 김혜경 씨가 정치에 얼마나 이게 많이 개입했습니까? 예.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명품 사치 아닙니까? 예. 그때 이멜다 창고 열어봤죠. 근데 김혜경 씨도 옛날에 뭐 자기 대리 카케무샤처럼 이게 하나 해가 보니까 그 망토가 다 명품이야. 그 낙상 때 예. 낙상 사고라고 이렇게 뭐 그냥 했는데 낙상이 이제 아닌지는 지금 그것도 의문투성입니다만은 그때 각계무샤라고 한 사람들이 그냥 명품으로 완전히 몸을 휘 감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뭐 총리급 의전, 국회의원급 의전 하는데 이거보다는 제가 국민의힘에 하나 추천한다면 한마디로 이게 김혜경이는 이번에 밝혀진 게 해경군 김씨라는 게 거의 확정적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예. 제조사 재고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들어갔죠. 해경궁이잖아요. 예. 해경궁 김씨. 해경궁이 누굽니까? 해경궁은 이제 정조의 어머니입니다. 예. 사도세자의 부인이죠. 예. 한중록을 쓴 게 해경궁 아닙니까? 해경궁은 황후잖아. 예. 따라서 저는 결국 이 김혜경 씨의 이 갑질 의전은 황후 의전이다. 예. 해경궁 의전이다. 이게 가장 적절한 비유가 아닌가. 황후 의전, 해경궁 의전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뭐 김혜경 씨는 전국을 지금 돌아다니면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전을 벌이고 있는데 30일에는 또 MBN 오고 스페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예. 거기서 은근히 김건희 씨를 겨냥한 그런 발언을 한 것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후보자 주변 인물에 대한 그런 검증을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대통령이라는 큰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한 검증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그 김건희 씨 뭐 요새 말 많던데 무한 검증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뜻으로 익혀지더라고요. 결국 근데 이것도 예. 다 사도 남발한다 그러죠. 예. 자,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지금 이게 김건희 씨하고 자기는 이제 새로운 게 계속 보세요. 공무원들 예. 이런 식으로 이게 개인 비서처럼 부리문 게 이게 비용으로 치면 이게 몇십억입니다. 예. 자기 장남까지. 그래서 그게 본부장 갑질을 했잖아. 본인 배우자 장남. 장남. 이게 김혜경이고. 예. 근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요. 야, 저도 이게 몰랐는데 이제까지 서울의 소리나 뭐 열린 공감 TV가 계속 나쁜 거 털었잖아. 예. 근데 백광현 씨라고 혹시
저는 못 봤는데 유튜브. 예, 뭐 그런 사람 있다고 그러네요. 백광현 씨라고 게 백브리핑, 예. 백브리핑 이런데 유튜브에 보면 또 김건희 씨 안 알려진 것도 많이 틀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게 좋은 점도 많아요. 뭐 그렇더라고요. 윤석열 후보가 근데 영화 보고 뭐 울은 거 노무현 뭐 이런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 김어준에 대한 평가를 보면요 예. 정확합니다. 김어준에게 그 정의 편에 서는 언론이 아니야. 근데 이게 돈벌이하는 자기 진영 논리에 매몰돼 돈벌이하는 사람이야. 비즈니스맨으로 이렇게 그렇죠. 보더라고요. 사가, 예. 사가. 돈벌이 하기 위해서 진보 진영에 이렇게 나팔수로 나서 가지고 뭐 이렇게 일을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사업가로 딱 평가자라 아주 안목이 상당히 그럼요. 정확하더라고요. 결국이 그 김건희 씨 모든 통화나 그 내용을 보면요. 예. 아주 이게 정확하게 뭐 정세 분석이라든지 평가 있잖아요. 예.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어떻게든 좌파들은 그 중에 일부 문제될 거 있잖아요. 뭐 기자한테 내 정권 잡으면 가만 안 둔다. 아니, 사적으로 대화할 때 기자가 너무 황당하니까. 예. 그럼 이게 이재명이 뭐라 했냐면요. 이재명이가 저번에 후보할 때 자기가 이게 되면 TV조선을 반드시 없앤다 그랬어요. 그렇죠. TV조선을 없앤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이재명이가 TV조선을 없애는 거는 언론 탄압 아닙니까? 김건희 씨가 이게 혼낸다는 것만 문제됩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혼내는 것도 없애는 거로는 전혀 천양지차죠. 제가 이게 그래서 녹취록을 다 들어보면 김건희 씨의 진면목도 나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게 무조건 미워하고 찬양해서는 안 되지만 김건희 씨의 본 모습을 제대로 제가 비판할 건 하더라도 또 이게 제대로 봐야 되잖아. 예. 그 점에서 저는 뭐 제가 저번 방송에서 좌파들에게 김건희 공격이 폭탄을 던지가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이 폭탄이 폭죽으로 변해버렸다. 예. 그렇게 본 게 축포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김혜경 씨가 뭐 방송에서 다 우리도 무한 검증하자. 제가 보기 김혜경 씨 문제가 훨씬 앞으로 해경군 김 씨부터 큰 게 논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갑질록이 나오니까 이걸 물타기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닌가. 그쪽에서는 이해식 현역 의원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김혜경의 뭐 이런 비서처럼 일을 하고 있잖아요. 부인실장이라 해가지고. 배우자실이죠. 야, 저는 여기 배우자실을 거기서 만들어가 지금 후보를. 이런 메시지를 내도록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해갖고 지금 인터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갑질옥을 좀 물타기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김혜경 씨는 최근에 그 녹취 파일 보면은 그 웃음소리 그런 웃음소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재선 씨 딸한테 전화한 내용도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이재명 후보가 형하고 이렇게 통화한 것 옆에서 들으면서 그 웃음소리를 보면 야 이게 인간의 웃음소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야, 정말 이게 그렇게 거의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게 김건희 씨는 그래도 이게 많이 등판을 안 하잖아요. 예. 근데 김혜경 씨는 온갖 게 언론, TV 뭐 전국 돌아다니면서 뭐 자기야 어쩌고 저쩌고 뭐 눈물이 어쩌고 온갖 지원은 다 하면서 그게 본 모습이에요. 그 웃음소리 보세요. 이게 바로 마귀나 사탄 이런 게 웃음소리지. 자기가 그 녹취록이 따라서 저는 너무나 이게 위선적이고 이게 가면에 가려져 있는 게 김혜경 씨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김혜경 씨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니까 거기에 구원투수로 이렇게 나선다고 생각하면서 판을 좀 흔들어 보겠다 나름대로 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득점은 못하고 실점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봐야 되죠. 예. 지금은 김혜경 씨 뉴스 되는 거 보면은 국민들한테 어필할 만한 내용은 거의 없고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내용들 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결국 저번에 그 낙상도 있잖아요. 예. 시호하면서 그 각해무샤처럼 그 있잖아요. 그것도 이상하게 안 좋게 이미지를 줬고요. 아니 그 무슨 여비서 그 건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낙상 이유가 예. 뭐 화장실에서 넘어진 게 아니라 뭐 얻어 맞았느냐 어쨌든 이런 얘기까지 나온 그거. 거니까. 그다음에 그 교회 그 등록할 때 이메일 넣어가지고 해경궁 김씨 사건. 예.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게 바로 이번에 배모 씨를 통해서 A모 있잖아. 예. 공무원을 완전히 그 산노비처럼 이게 산노비라 그래. 옛날에 공노비가 있고 산노비가 있잖아. 예. 이 공적인
국민의 공복이라 그러죠. 예.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을 사노비처럼 부리는 거 있잖아. 예. 이게 직권남용이거든요. 이런데 결정타가 계속 하나하나 나오고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김건희 씨도 최근에 프로필 사진도 이렇게 교체를 하고 거기에 학력이라든가 수상 경력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개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뭐 터잡기랄까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얘기로는 기독교계에 정말 원로고 존경받는 김장한 목사님을 두 차례나 이렇게 찾아뵙었다고 그러나요? 그럼요. 제가 근데 저는 그 무속계라고 안 보는데 우리 그 무정선님요. 네. 옛날에 제가 윤석열 후보하고 한번 만나 술 한잔 했다 했잖아요. 그때 그 옆에 아마 부인하고 무정선님이 있다 하더라고. 무정선님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무정선님이 이게 그 중매도 서주고 뭐 불교계 선임이 무슨 무속이네요. 예. 뭐 또는 이게 뭐 천공서성 네. 이런 분들 건진법사 이런 분들이 완전히 우리가 무당처럼 무속인이 아니다 말이에요. 예, 그렇죠. 이런 분들 이게 좀 몇 번 만나다 보니까 너무 이게 막 좀 비판을 받았죠. 예. 종교적으로 이게 너무 무속의 심체냐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로도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점에서 저는 이번에 그 기독교라든지 천주교 있잖아요. 천주교. 이쪽으로도 이게 여러분을 만나는 게 저는 상당히 필요하고 잘했다고 보는데 예. 일단 이제 그 김장환 목사님은요. 저도 전화 한번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게 좀 자료를 찾아봤죠. 그러니까 토론할 때는 자료를 찾아봐야 된다니까. 토론할 때는 아주 대단하신 분이죠. 예. 동양인 최초로 예. 침례교 세계연맹 총회장을 했던 분. 예. 동양인 최초로 침례교 있잖아요. 네. 거기 그 세계연맹의 총회장을 하신 아주 그 유명한 목사님이죠. 우리 개신교회 침례교. 그 미군 캠프에서 그 심부름 하다가 거기에 있는 그 장교가가 미국에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아주 똑똑하니까. 그래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인생 전체가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그래서 작년 12월 중순에 그 우리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방송이 극동방송이에요. 예, 그렇죠. 극동방송. 거기에 그 찾아가서 한 번에게 그 뵙고 그다음에 올해 있잖아요. 올해 초에도 다시 한 번에게 찾아가서 2번 찾아간 것 같아요. 예. 2번. 근데 왜 어떻게 계기로 갔느냐? 바로 근데 그 윤석열 후보가요. 권유를 한 것 같아. 윤석열 후보가 근데 그 김건희 씨 보고 당신 김장한 목사 한번 찾아뵙고 네. 좀 이게 말씀도 듣고 위로도 받고 이렇게 권유를 했고요. 그럼 이게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김장한 목사님 아느냐? 그게 이번에 그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고 큰 교회잖아.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장례식 있잖아요. 네. 장례식에서 윤석열 후보가 근데 김장한 목사님 처음 뵌 것 같아. 예. 뵙고 부인한테 권유해 갔고요. 지금 이게 보도를 보니까 김건희 씨하고 이제 김장한 목사님이 뭐 정치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 정치 이야기보다는 성경 구절을 읽어주고 주로 이제 그 마음의 치유 있잖아. 정신적 치유 이런 이제 주로 이제 그 신앙 문제. 네. 그다음에 그 전도도 권유하고 이런 게 대화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무슨 무속이냐 어찌냐 하는데 김건희 씨가 만난 분들이 무슨 점쟁이 만난 게 아니고 스님들이라든가 좀 영적인 그런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뭐 신부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쪽의 전체적인 것을 포괄해서 자기는 그런 영적인 인사들과의 그런 대화를 즐긴다 그랬던 것 같아요. 김장한 목사님 말고 김진홍 목사님도 한번 찾아뵈면 좋을 텐데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예. 예. 천주교도 그렇고 지금 이게 그 조금 이게 불교하고 친했고요. 그다음에 그 불교계 하면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주호영 의원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이분이 불교계가 정청래 때문에 엄청나게 뿌리 받아가지고 정권에 엄청나게 불교계가 정청래 때문에. 근데 그것도 저는 하나의 원인이고 두 번째는 이게 그 윤석열 후보나 이게 옛날 절에서 공부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주호영 의원도 뒤에서 불교계는 워낙 주호영 의원은 이게 유발성이라 그럽니다. 머리카락이 있는 선입니다. 그거 제가 봤거든요. 예. 아마 이런 인연 때문에 불교계가 현 정권에 대해서 좀 이게 더 비판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결국에 대통령이 되려면 네. 종교적인 개인적인 종교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믿고 그다음에 나머지 종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참 저는 좋은 게 이렇게 종교가 다양하면서도 종교 간에 분쟁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 거의 유일하대요. 예. 다른 데 이게 보세요. 중동에도 시아파 순위파 매일 싸우잖아. 이슬람도. 예. 다 종교 갈등이 있죠. 우리나라는 이게 그 불교든 기독교든 뭐 천주교든 여러 종교가 있잖아. 천도교든. 예. 근데 다 사이좋게 지내고 있잖아요. 그거는 상당히 저는 복받은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뭐 김건희 씨도 조만간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이 지나면은 결국 이런 공개 활동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김혜경 씨처럼 이렇게 언론들과 늘 접촉을 하면서 미디어를 타려는 그런 어떤 활동보다는 조용히 하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은 김혜경 씨는 미디어를 타는 게 다 그렇게 썩 좋은 굿뉴스 가지고 타는 게 아니고 배드뉴스로 타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이 김건희 씨는 일거수일투족에 가만히 집에 있는데도 어떻게 보면은 은두루 정치, 침묵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뭐 공개적으로 뭐 등판이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만 공개적으로 이렇게 활동에 나서더라도 김혜경 씨처럼 그냥 뭐 떠벌리는 그런 활동은 안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경수 여사 모델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예. 저희 이제 보수 쪽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은 유경수 여사거든요. 그렇죠. 뭐냐면 이게 그 저는 김건희 씨가 일단 이게 청와대 내에서 야당 역할을 하면 돼요. 저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 쓴소리 해도 됩니다. 김건희 씨가 이게 왜 못합니까? 아니 세상을 지배하는 거는 남자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건 여자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그 쓴소리 좀 잘못한 게 있으면 윤석열 후보가 이런데 그 청와대 내에서 야당 역할도 좀 하고 무엇보다 이게 좀 소외되고 어려운 우리 소외계층이 많잖아요. 예, 이걸 이게 어떻게 윤석열 후보가 다 어루만칩니까? 이런 게 좀 음지에서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봉사하고 좀 이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데 모습을 좀 보여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김건희 씨의 공개 활동 초입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김건희, 김혜경 씨가 내조 경쟁이 아주 불을 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대선 이 선거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그건 정말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